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VM웨어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조홍희 PM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VM웨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홍희입니다. 오늘 저는 VM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효성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느낌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반가우시 그냥 말해주세요. 효성하면 저는 뭔가 옛날 회사, 그리고 뭐 옛날 회사라는 얘기는 역사가 오래된 네, 그런 뭐 그냥 국내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뭐 그런 이미지?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사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스토리지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맞아요. 히타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성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스토리지 회사 아니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웬 VM웨어? 그렇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효성의 차별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네. DX 시대에 맞게 이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전문 기업 효성 인포메이션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스토리지 말고 히타치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VM웨어 기반의 이런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까지 해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취급하는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네네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의 발표가 진행이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전문 회사인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VM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요즘 IT 인프라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IT 인프라의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 네. 요즘 물리 서버로 대변되는 레가시 환경부터 뭐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IAC라고 해서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 레가시부터 IAC 개념이 나오기까지 약 10년에서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가상화 클라우드 IAC까지 다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빠릅니다, 진짜. IT 변화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담당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필드를 뛰고 있었지만 네. 저 다음에 어떠한 요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저런 신기술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런 신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기업 담당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이 인프라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모니터링이 좀 직관적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비용도 조금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편하고 문제없는 시스템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시는 게 사실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선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 되게 심플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IT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술 뭐가 나오든 상관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기술이 나오면 갖다 쓰면 되고. 근데 기술이 나올 때마다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러니까 제발 어떤 기술이든 상관없어. 편하고 문제없고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게만 해줘. 네네. 라는 걸 벤더든 파트너든 그런 업체들한테 바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는 기업 인프라 담당자들한테 요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적 요구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굳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인프라를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SDDC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SDDC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SDDC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걸로 그 IT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레이어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대변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데이터 센터나 혹은 퍼블릭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첫 번째 영역으로
하드웨어 인프라 영역에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서버,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장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말 친숙하죠. 이거는 퍼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이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영역에 올라가는데 네. 여기에는 크게 SDC, 컴퓨팅 영역인 SDC, 네.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인 SDS, 네트워크나 보안 같은 영역인 SDN이라는 부분으로 레이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레이어를 합쳐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SDC의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인프라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위에 이러한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영역이 관리 영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그를 통합 관리하고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동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을 CM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고 네. 소프트웨어가 있고 인프라 관리하는 영역까지 전부 다 있으면 네. 여기까지가 SDDC 기반 클라우드의 핵심 영역인 거죠. SDDC라는 거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저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SDDC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아스든 파스든 사스든 다 할 수 있는 혹은 거죠. 다른 서비스든 이 SDDC 기반 인프라에 빠르게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DDC가 이렇게 간단한데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간단하진 않지만 네. 굉장히 영역이 복잡하죠.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네. VM에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먼저 소프트웨어 인프라 레이어 영역에서는 그 SDC에는 이제 vSphere라고 굉장히 유서 깊은 제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DS 영역인 vSphere. 스토리지 영역에는 vSAN이라고 하는 이것도 많이 유명하죠. HCI로. 네.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은 NSX라는 걸로 그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레이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리 레이어 역시 로그 관리는 이제 로그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있고 네. 모니터링은 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것과 뭐 네트워크 인사이트 이런 걸로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셀프 서비스 자동화는 오토메이션이라는 제품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저런 관리 영역까지도 알아서 자동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구매를 하면 네. 바로 원하는 SDC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최적화된 솔루션이 있는데 네. 이 대부분의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SD에서 전환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네. 저희 효성이 생각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비용인데요. 네. SDC 인프라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인프라 레이어도 있고 관리 레이어도 있고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반돼서 하드웨어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이 비쌉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로는 구현하기 좀 어려운가요? 기존의 하드웨어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활용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하긴, 네,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매해야 되고 그건 관련된 필요 없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네.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네, 하면 갑자기 더- 웬 복잡성?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초반에 많이 구성을 해야 돼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고 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초반에 설계 및 구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나중에 고생 안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반에 많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네. 이 영역을 체계적으로 기술 지원해줄 인력이 네. 현재 시장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런 SDDC 도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업은 SD를 띄웠지만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 뭐 네트워크 영역은 뭐가 좀 어렵고 관리 영역은 뭐가 어렵고 그래서 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인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인데 네. 안정성 역시 뭐 안정성이 이상하면 이거 쓰면 되냐 안 되죠. 이런 네.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복잡성과 이어지는데 네.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구축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해줄
그 체계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인력도 부족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후 기술 지원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약간 조금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 나뉜 상태에서 이걸 단일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부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기술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많이 있냐면 네. 뭐 핑퐁 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예,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왔더니 이거는 하드웨어를 좀 봐야 됩니다. 네. 또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럼 예. 그 장애 해결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효성에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냐, 저희 이걸 효성에서 가지고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아,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용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해서 네. 전체적으로 분리 구매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성은 저희는 이제 사전에 설계된 그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잡한 SDDC의 구성 요소를 미리 설계해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미리 검증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그냥 세팅만 바로 네. 세팅이 아니라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정도로 맞습니다. 해드린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문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뭐 설계나 구축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복잡성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정성은 네. 저희는 이제 전국적인 기술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기술 지원 조직으로 오. 탄탄한 사후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방에도 대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뭐 제조사 네. 1차 벤더도 되게 맞습니다, 많고 맞습니다. 한데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뭔가 기술 지원 요청을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는 이제 맞습니다. 인력풀이 되게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고객이 대구에서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부산으로 와요. 출장비 별로 안 들 거잖아요. 근데 네. 서울에서만 내려오니까 이게 기술 지원도 기술 지원인데 출장비도 많이 들고 인력 수급이 부족해갖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네. 부분이 사실 지방에서 그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이제 신기술 도입들이 많이 늦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도입에 좀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효성은 그렇지 않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스토리지를 지원했던 기술 지원 조직이 그대로 있고요. 그 조직에다가 저희 네. VMware 솔루션을 지원하는 분들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 체계가 있는 거죠. 이미 갖춰져 있는 조직 체계에서 그냥 솔루션 하나만 더 추가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효성은 SDDC를 위한 솔루션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인 HCI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HCI는 SDC와 SDS가 포함된 걸로 SDC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용 문제로 처음에는 SDC와 SDS만 가지고 있는 HCI로 시작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보안적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 그럼 SDN을 추가하시고, 아. 더 나아가서 풀스택 SDC가 필요해서 네. CMP 영역이 필요하시다. 네. 그러면 이제 CMP 영역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빗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퍼블릭도 연계해서 DR이나 이런 것들은 퍼블릭에 놓을 거고, 네네. 그리고 액티브로 퍼블릭과 온프레미스를 꾸미겠다.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짜도 그대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신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다른 멀티 클라우드 여러 개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멀티 클라우드에도 VMware 서비스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확장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계획을 하실 때 네. 저희는 표준화된 장비에 소프트웨어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한다고 해서 네. 뭐 장비를 새로 구매해가지고 네. 뭔가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장비에다가 네. 소프트웨어만 추가해서 그런 전략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IT 로드맵을 짰을 때 네. 뭐 중복적으로 투자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보호된다.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SDDC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네. 저거 우리 못해 라고 되게 되레 겁먹는 부담스러워하는 그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대기업 아니면 저거는 뭐 엄두도 못 내지 뭐 막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일단은 그냥 저 HCI 어플라이언스 저거 하나로 일단은 시작을 작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뭐 비즈니스가 잘 됐네. 그때 뭐 SDN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관리 영역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해 나갈 때마다
기존 하드웨어 인프라를 또 활용은 재활용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투자 보호 전략이라는 게 뭐랄까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좀 적은 비용으로 저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토탈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비용이 적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짤 때마다 네. 새로운 투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네, 네.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추가를 하게 되면 네.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작하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는 거죠. 어. 우리가 클라우드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한 그러니까요. 만큼 지불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SDC를 할 때 어려운데 네. 필요한 만큼 네. 부분적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은 일단 한 방에 다 완벽하게 해드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요.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한 방에 하면 좋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하드웨어는 그 설계랑 생산할 때부터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VM웨어랑 네.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같이 협업해서 설계를 하고 음, 출시 전에 이제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X86 서버에 비해서 네. 파트 장애율이 적어요. 보통 그냥 자기네가 뭐 쓰고 있는 데리든 HP든 네네네. 뭐 레노버든 그런 X86 서버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들 X86 서버 또 사다가 네네.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애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하드웨어 쪽 잘못이야, 소프트웨어 쪽 잘못이야 핑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검증이 돼서 나오니까 장애 발생률도 적고 네네네. 만에 하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기술 지원에 있어서 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마지막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네. 이점이 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복잡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SDDC 기반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했을 때 네. 보여지는 논리적인 개념도예요. 보면은 뭔가 영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 보이죠?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다뤄야 돼요. 다뤄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사전 설계된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계별로 스토리지랑 뭐 SDC만 구현하시겠다라고 네. 하시면 저희 UCP CI 장비가 오. 있습니다. 이 CI 장비는 SDC 영역과 스토리지를 커버하는 제품으로 네. 저런 부분들이 사전 설계돼서 나와요. 그럼 다음으로 저희 주력 제품인 SDC와 SDS 그 영역은 UCP-HC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CMP까지 얹어서 우리는 아. 풀스택으로 쓰고 싶다. 네. 그러면 UCP-RS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 설계돼서 네. 제공이 됩니다. 이게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네.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게 이거네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CI나 HC 요 하드웨어만 있을 때 네. 그냥 하드웨어 도입해서 설치를 하시고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만 얹어가지고 확장하실 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는 구축할 SDC만 때. 하겠다. 혹은 뭐 SDC, SDS까지 하겠다. 네네네. 풀스택 SDC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라인업마다 저희 패키지된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설계돼서 나오니까요. 네.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축 기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사실 이런 제품들은 저희뿐만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요? 말로는 다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 체계적인 이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계 및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자사에 있는 인력 풀을 통해서 음. 뭐 로드맵도 같이 한번 봐드리고 네. SDC 설계를 할 때 이미 설계가 돼서 나오지만 이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를 잡아드리고 구축까지 해주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저희 기술 지원 잘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신뢰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분화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좋다. 이런 것들을 네네. 체험할 수 있는 네. GX 캠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체험해보면 되는 거네요. 우리 회사의 맞습니다. 사정을 딱 대입해서. 맞습니다. 이 DX 캠프는 뭐냐면 저희 회사와 이제 계약하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SDDC를 구축하시고 도입하실 건데 네.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미 썼지만 뭐 SDC나 SDS까지는 했는데 SDA나 CMP는 그 잘 다음 모르실 수도 단계로.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새로 배워야 되니까 어려움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제 저희 DX 캠프에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SDC에서 전반적인 개요부터 또 저희 내부에 SDC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그래서 네. 네, 사전 설계된 플랫폼과 네. VM에서 제공하는 뭐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SDC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감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데모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네. 직접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 대비 비교해서 맞습니다. 얼마만큼 편해질까, 얼마만큼 맞습니다. 뭔가 달라질까 그런 걸 미리 체험을 해보고 부족하면 인력을 더 채용할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게 네네네. 아니면 뭐 나 혼자 되겠는데? 뭐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신규 SDC가 도입되면 담당자도 그걸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고요. 실제 오픈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충분히 체험을 해보고 네네. 그 다음에 딱 오픈했을 때 뭔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사전 학습 같은 네. 것도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운영자의 경험치를 많이 올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저희 그 고객사 사례인데요. 네. 이제 모 금융권 저희가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권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 사전 설계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바꿔야 은행 요건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구성을 하고 거기 안에다가 뭔가 테스트를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 금융권 그 데이터 센터 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어렵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DX 센터에다가 구성을 해놓고 오. 여기에 미리 적용해봐서 이상 없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그 기술을 뭐 네. 패치나 이런 것들 여기에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네요. 뭐 구성을 이렇게 바꿀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네. 검증한 다음에 실제 사업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되게 좋네요. 네.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요건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DX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야, 아니 딴 데서 SDC 구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경험해 보시면 네.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오, 진짜 전국단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네. 저희 기술 지원 그 전국에 있는 기술 지원 이제 조직도고요. 네. 저 지역별로 있는 조직에서 이제 스토리지랑 VMware 솔루션을 같이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효성은 스토리지로 굉장히 유서 깊은 기업이라 네. 그 기존의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저거 스토리지 엔지니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VMware 공부해서 오는 거. 이거 또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VMware 최상위 파트너 자격을 취득했어요. 네. 네. 이 VMware 최상위 파트너 자격은 네. 레퍼런스와 네. 그리고 경험 네. 그리고 이 사업 수행 능력 이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 인력이 그냥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VMware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네. 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MSC라는 파트너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파트너 프로그램 중에 종류별로 굉장히 나뉘어 있습니다. VMware가 취급하는. 근데 저희는 SDC의 코어 영역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랑 데이터 센터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에 MSC를 취득했고요. 이 취득 결과 이제 VMware 최상위 파트너인 프린스턴 프레디에 등록이 되게 됐죠. 야, 그리고 전혀 몰랐습니다. 와, 홍보를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건지 참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제가 거 그래서 진짜. 이렇게 쉐어드 IT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아 이건 꼭 알려야 되겠다 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VMware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솔직히 몇 개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업체가 진짜 소수예요. 이제 그런 업체의 단점은 네. 소프트웨어 원리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들은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긴 하지만 네. 효성처럼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에 특화된 그런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단일 기술 지원하는 곳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지 않고요. 아. 그런 이제 대표적인 타사들이 있죠. 아, 네. 그런 곳은 이런 지금 파트너 자격이 네. 지금 안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 최초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완전 의외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인력들에 대한 이제 자격증 보유 현황인데 네. 사실 VMware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뭐 서버 가상화 쪽,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쪽, 네. 그리고 CMP 쪽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트랙이 세 개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VMware라는 기본 엔지니어들이 취득하는 게 이제 VCP라고 하는 기본 네. 자격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고급 자격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계 능력을 검증하는 디자인 시험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구축이나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디플로이 시험이 있어요. 오. 저희 효성 엔지니어들의 이제 컨설팅 지원을 하시는 분들과 사후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VCAP이라고 하는 어드밴스 자격증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VCAP 자격증을 두 개를 취득하면 네. VCIX라는 자격을 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VCIX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VM의 최상의 자격증인 VCDX라는 자격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거든요. 네. 저 VCDX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네네네. 아. 우리나라에 한 분도 안 계신데 네. 저희 효성의 이제 컨설팅 조직과 네. 이제 이선 기술 지원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VCX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저거?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들이 저 VCDX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어. 뭐 아직은 없지만 네. 나온다면 저희 효성에서 아, 나오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음. 공식적으로 VM웨어가 효성이 VM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라고 입증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단일 기술 지원 제공하기 때문에 네. 타사에 비해서 장애 처리 시간이 최소화되고요. 음. 이런 부분에서 탄탄한 안정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저 안정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장애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은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내용으로 네. 저희가 성공적으로 SDDC를 구성한 그 실제 사례를 사례. 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A시의 테크노파크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네. 이 테크노파크 플랫폼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 구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이아스, 파스, 사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네. 뭐 기업마다 스타트업마다 원하는 뭐 환경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운영 환경을 위한 이아스, 개발을 위한 파스, 네. 뭐 혹은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VDI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바로 제공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거였고 이 테크노파크 플랫폼에서는 이제 저희랑 컨택을 해서 한번 SDDC를 해보자 이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려면 SDDC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UCP, HC라는 장비가 들어갔고요. 네. 이 장비와 이제 VM웨어의 뭐 vSphere, vSAN, NSX, SDDC의 이제 코어 영역과 CMP 영역의 리얼라이즈 스윗이 들어가서 각 필요한 플랫폼마다 분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구성 이후에 지역 스타트업들에게 환경들을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사례인데요. 네. 이 비금융 그룹사 공동 클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은행, 보험, 카드 이렇게 서로 개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인프라를 그룹 공동 클라우드에 모아서 클라우드로 운영하자. 그리고 그룹사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랑 컨택을 하게 되셨고요. 네. 저희가 그러한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룹 공동사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업무를 필요한 환경을 이제 그룹사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참고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먼저 이미 가상화라는 걸 잘 쓰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인프라와 가상화 SDC를 기반으로 해서 네. 코어 영역, 뭐 계정계나 여신, 수신, 뭐 카드나 외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만 도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SDC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보계 비대면,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은 좀 변화나 수정이 많거든요. 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SDC 풀스택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네. 업무를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VDI나 DR, 개발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전략도 이미 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핀테크 같은 신규 서비스들은 사실은 빠르게 안정성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IT에 대한 로드맵을 짜실 때 네.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뭐 계정계, 여신, 수신 그게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네, 활용한 맞습니다. 거인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운데 있는 정보계 기대는 이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들을 네네네. 저기 HCI 장비들을 이제 맞습니다. 도입해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저런 공동 클라우드 구축해서 우리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거야. 저거를 싹 다 아우르는 거를 한꺼번에 구축하지 않고 기존 장비는 요 부분, 그러니까 부분 나눠갖고 구축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도 되겠군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보안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 UCP HC 노드로 이제 29대로 총기 구성이 들어가셨고요. 네. VM웨어 솔루션으로는 이제 vSphere, vSAN, NSX 코어 영역과 네. 리얼라이즈 스윗 영역이 들어갔는데 네. 이 영역을 합쳐서 이제 V 클라우드 스윗이라 부르거든요. 네. 이 전체 영역을 넣어가지고 SDDC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봐도 되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단계별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초기에 풀스택으로 SDC를 도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네.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실 SDDC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우리의 인프라는 바뀌어야 된다. 아마 그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는데 네. 그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딱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거 누구랑 같이 하지? 라는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분명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할 거니까. 네. 정확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네. 새롭게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요. 어려우세요. 뭐 사실 다들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 잘해줄까? 이런 의심이 항상 있고 막상 했는데 잘 안 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나? 이런 그들이 부분이 책임 안 많- 지잖아요. 절대로 안 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체 인프라를 SDC로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막상 간다라는 건 정말 어두울 거예요. 네. 그 마치 깜깜한 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네.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SDC를 잘 가이드해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설계해 줄 수 있고 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통합 기술 지원을 해주는 곳은 저희 효성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효성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네. 등불 같은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락 주시면 네. 그 기대에 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스토리지도 잘하는 솔루션 전문 기업 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M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약간 오해를 좀 불식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효성 하면 그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유명하지. 뭐로? 스토리지로 말씀하셨듯이 히타치 스토리지로 매우 유명한데 VM웨어 사업도 하는데 그 VM웨어 사업 수준이 기술 수준이 국내에 내놓으라는 그런 유명한 파트너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수준에 다다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큰 기대보다는 네. 효성이 네. VM웨어도 하는구나. 네. 이런 마음을 가슴 속에 한 번씩 상식해 정도라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는 뭔가 VM웨어 이런 VM웨어 사업의 효성 인포메이션도 고려 사항으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고요. 그럼 저희는 잠깐 쉬고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